마지막 경고입니다. 놓으세요. 군인은 무슨 모델 뽑았냐? 이거 하나쯤은 내가 풀어줄게. 으악! 이게 뭐야? 저분 없었으면 우리 딸도 저런 일 겪을 뻔했겠죠. 저한테는 연예인보다 더 멋있어요.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전 8시 30분. 출근길 러시아워가 한창인 이 시간, 전동차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회사원들의 피곤한 얼굴, 학생들의 졸린 눈빛, 그리고 그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죠. 오유진, 36살. 국방부 정보전력사령부 소속의 현역 군인입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이력이 말해주듯 그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다림질된 군복,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뒤로 묶은 머리, 그리고 얼굴을 가린 선글라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전동차 벽에 기대어 서 있으면서도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녀에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언제 어디서든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상황을 통제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특임대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었으니까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경외감을 담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죠. 군인이라는 직업, 특히 여군이라는 신분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니까요. 유진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가끔씩 느끼는 외로움까지. 군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검은색 나시 차림의 근육질 몸매, 목에는 용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귀에는 십자가 귀걸이까지. 전형적인 조폭 스타일의 남자였죠. 그 남자, 곽용철은 45살의 중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거리에서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험악함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용철은 전동차에 탑승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유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용철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그는 천천히 유진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의 기세에 눌려 자리를 비켜주었죠. 하지만 유진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용철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 순간 전동차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승객들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경험해온 그녀에게 이 정도의 긴장감은 일상과 다름없었어요. 다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나 그랬듯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려 하니까요. 전동차는 계속해서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죠. 평범한 출근길이 특별한 하루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곽용철이 유진 앞에 당당하게 서자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전동차 안의 소음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나 예감하고 있었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걸 말입니다. 용철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요즘 군대는 얼굴이랑 몸매 보고 뽑냐? 그의 목소리는 전동차 안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용철의 험악한 외모와 기세에 눌린 거죠. 유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용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군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겪었던 편견과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폼 잡고 앉아 있어? 용철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특히 여자가 군인이라니 웃기지도 않네. 그의 말투에는 깊은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중년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그 말조차 용철의 위협적인 시선에 금세 끊어져 버렸죠. 전동차 안의 다른 승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척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용철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런 데서 군인 놀이하지 말고 차라리 모델이나 해. 그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는 유진의 군복을 가리키며 손가락질했어요. 이 옷도 참 답답하게 생겼네. 좀 시원하게 입으면 안 되나? 이때 용철이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가 유진의 군복 첫 번째 단추를 손가락으로 비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하나쯤은 풀어도 되지 않냐? 그의 얼굴에는 역겨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전동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승객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용철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모두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고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용철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죠. 용철은 그 눈빛을 보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쭐해하며 유진의 목 부분을 손으로 만지려 했어요. 이런데 군인 시켜주면 나도 입대했겠다. 용철이 해실해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싸구려 문신과 상처 자국들이 가득했어요. 오랜 시간 험한 세상을 살아온 흔적들이었죠. 바로 그 순간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위험함이 스며 있었어요. 놓으세요. 용철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뭐? 경고라고? 여자가 나한테 경고를 해? 그는 더욱 대담하게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려 했어요. 겁나게 폼 잡네, 진짜. 하지만 그 순간 전동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급커브를 도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유진의 오른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그녀의 손이 용철의 손목 쪽으로 향해 갔어요. 승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이 전동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유진은 용철의 손을 차분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지저분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칼자국으로 보이는 흉터들이 여러 개 나 있었죠. 검지손가락에는 해골 모양의 반지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건달의 손이었어요. 용철이 유진의 군복 단추를 비틀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 나왔어요. 어디 보자, 군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면서 그는 유진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용철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어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회사원 아저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 나서지는 못했어요. 요즘 군대 참 좋겠다. 용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예쁜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말이지. 그의 손이 점점 더 유진의 목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바로 그때 유진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눈빛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경고라고 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차분함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처럼 담담했죠. 지금 당장 손을 떼지 않으면 정당방위 상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용철은 그 말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정당방위? 하하, 여자가 나한테 정당방위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는 더욱 대담하게 유진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어요. 한번 해봐, 정당방위라는 걸. 전동차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커브 때문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승객들이 순간적으로 몸을 기울이는 사이 유진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어요.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다고 말이죠. 유진의 손이 용철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더니 그대로 비틀어 올린 거예요. 용철이야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굽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유진은 연속 동작으로 용철의 팔을 뒤로 꺾으면서 동시에 오른발로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용철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자 유진은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하게 타격했어요. 으악! 용철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앞으로 구부러졌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무릎을 들어 올려 용철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용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모든 일이 정확히 3초 만에 일어났어요. 용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전동차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승객들은 입을 벌린 채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위협적이었던 남자가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유진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더니 용철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707특임대 전투 요원 오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방금 전 상황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용철은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복부와 다리에서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 여자, 사람 맞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핸드폰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전동차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승객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위협적이고 거만했던 용철이 이제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거든요. 용철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복부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다리의 저림감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녀는 용철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고를 드렸습니다. 2번이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기복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담담했죠. 주변 승객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용철이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뭐야, 이 여자. 정말 사람 맞냐?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었죠. 707특임대 전투 요원 오유진. 유진이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그녀는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 목격자입니다. 승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누가 선을 넘었는지 모두 똑똑히 봤거든요. 한 중년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가 먼저 손을 댔어요. 우리 모두 봤어요. 용철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그의 항변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목격했거든요. 이때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입니다. 승객들은 서서히 내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상황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철이 마지막으로 허세를 부려보려 했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기세가 꺾여 있었습니다. 유진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고는 더 이상 강하게 나오지 못했거든요. 유진은 용철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상대를 제대로 보고 시비를 거세요. 그리고는 주변 승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전동차 문이 열렸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자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히 영상을 촬영한 사람들은 이 장면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했죠. 용철은 비틀거리며 전동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유진에게 대들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플랫폼에서 뒤돌아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져갔어요. 유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다시 쓰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승객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런 사람한테 당당하게 맞서시다니. 유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전동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승객들은 유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이미 방금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유진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온 세상이 이 3초간의 제압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유진은 목적 지역에 도착해서 전동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을 걸어 나오면서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방금 전 일어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유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런 관심은 이미 익숙했거든요. 지하철역을 빠져나온 유진은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출근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상황은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물을 마시면서 유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편견과 차별을 겪어왔거든요. 여자는 군인감이 아니다. 그냥 뒤에서 서류나 정리해. 전투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같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707특임대 훈련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동기들 중에는 처음부터 유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왜 여기 와서 고생이냐. 어차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할 텐데 같은 시선들이 따가웠죠. 훈련 중에는 더욱 힘들었습니다. 같은 과제를 해도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식으로 평가받았어요. 남자 동기들보다 2배는 더 잘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었죠. 그때마다 유진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의 편견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야간 훈련 중에 한 선임이 유진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 같은 여자가 왜 여기 있냐? 진짜 전쟁 나면 집만 될 텐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진은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어요. 그런 유진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퇴역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유진이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해 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나라를 지키겠다니 이보다 자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유진이 힘들어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유진아, 넌 남보다 단단한 강철이다. 절대 꺾이지 마라. 그 말씀이 유진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견뎌낼 수 있었거든요. 707특임대를 졸업하고 현재 부대로 배치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유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동료들도 유진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고 상관들도 그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이런 편견들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아침 전동차에서 만난 용철 같은 사람들 말이죠.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라서였어요. 자신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했던 수많은 무시와 편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유진은 금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자신이 보여준 행동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신처럼 사회의 편견과 싸우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이죠. 벤치에서 일어난 유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출근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어요. 이미 인터넷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입니다. 전동차에서 영상을 촬영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에서 여군이 조폭 제압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영상들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지만 이날의 일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거였습니다. 국방부 건물에 도착한 유진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았거든요.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국방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때 인터넷 세상은 이미 그녀의 이야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전동차에서 촬영된 영상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먼저 올라온 곳은 대학생 커뮤니티였습니다. 지하철에서 여군이 조폭 3초 만에 제압하는 역대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이었죠. 댓글 수가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섰습니다. 와, 이거 진짜냐? CGI 아니야? 여군 대박이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도 같은 영상이 퍼졌습니다. 여기서는 반응이 좀 더 뜨거웠어요. 진짜 속 시원하다. 이런 사람이 진짜 군인이지. 저런 놈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해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많은 여성들이 그동안 비슷한 상황에서 참아왔던 분노를 대신 풀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이 영상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여군, 707특임대, 정당방위 같은 키워드들이 순위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정오 무렵에는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지하철 여군 제압 영상이 올라왔어요. 언론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터넷 매체들이 빠르게 기사를 내보냈어요. 지하철에서 성추행범 제압한 여군, 네티즌들 사이다 반응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곧 방송사들도 이 소식을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의 상관인 김대령이 급하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유진중이 이게 무슨 일인가? 김대령은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영상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유진은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대령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정당방위가 맞고 군인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이런 일이 큰 파장을. 곽용철 씨 영상을 보시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형사인 박 형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상대방의 군복 단추를 만지고 목 부분을 건드리려 한 것은 명백한 성추행 시도입니다. 용철은 고개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난이었다고요. 진짜로 뭘 하려던 게 아니라.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영상 속에서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선을 넘은 것이었거든요. 장난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접촉을 시도했죠. 박 형사가 영상의 특정 부분을 다시 재생하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상대방이 마지막 경고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을 보니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특히 주변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래도 여자가 남자를 그렇게 다치게 할 수 있나요? 정당방위입니다. 박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상대방은 707특임대 출신의 현역 군인이고 적절한 수준의 방어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요.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 형사에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곽용철 씨의 전과 기록입니다. 박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곽용철 씨,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여러 번 있었네요. 박 형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2019년 성추행 혐의, 2021년 폭행 사건, 그리고 작년에도 유사한 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용철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건 다 오해였어요. 진짜로요. 하지만 그의 항변은 더 이상 설득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상습적인 행동 패턴이 드러난 거죠. 특히 지난해 사건을 보니까 그때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셨더군요. 박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매번 같은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영상 증거까지 있습니다. 용철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여러 명이고 과거 전과까지 드러났으니까요.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다른 조사실에서는 유진이 조용히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정리해서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전혀 없이 사실만을 담담하게 기록했습니다. 진술서의 마지막 부분에 유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의자는 처음에는 언어적 모독을 했고 이후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2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아 정당방위 차원에서 최소한의 제약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장난이란 이름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행동이 계속 묵인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진술서를 마친 유진은 담당 형사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형사는 진술서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진술이네요. 법정에서도 이대로 증언하시면 됩니다. 며칠 후 용철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성추행과 폭행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상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과거 전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죠.
용철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하기 어렵다고 조언했어요. 용철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유진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도 처음과 똑같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증언했어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모두 유진의 일관된 태도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유진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당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용철은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어요. 재판부는 상습적인 범행이지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용철은 법정을 나서면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점차 잠잠해지고 유진의 일상도 서서히 평범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유진을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날 유진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군복 대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도 평소처럼 단정하게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내려뜨렸습니다. 선글라스도 쓰지 않아서 부드러운 눈빛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죠. 오늘은 휴가라서 개인적인 일을 보러 나온 거였습니다. 같은 지하철 4호선에 올라탄 유진. 그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전동차였어요. 승객들 중에는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유진의 다른 모습에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평범한 직장 여성과 다르지 않아 보였거든요. 유진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재판을 통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전동차가 몇 개 역을 지나갈 무렵 한 중년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유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을 걸었어요. 혹시 그때 지하철에서 아주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진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때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우리 딸한테도 그 영상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딸이 대학생인데 그 영상 보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도 군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응원해주고 싶어졌어요. 유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딸분이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군인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군대에서 힘든 일은 없으세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라서 차별받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힘든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견도 많았고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실력이 최고죠.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말해줘야겠어요. 이때 옆에 앉아있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혹시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학생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사인을 요청받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괜찮을까요? 저한테는 연예인보다 더 멋있어요. 학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 영상 보여주면서 여자도 저렇게 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유진은 수첩에 사인을 해주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강한 건 힘이 세다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내는 거죠. 학생이 사인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유진은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동차 안의 다른 승객들도 유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전동차 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죠. 한 아저씨가 유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딸을 둔 아버지로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딸도 혹시 그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유진은 그제야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 행동했던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유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면 계속 반복될 테니까요. 중년 아주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계속 참기만 하면 안 되죠. 용기를 내야 해요. 전동차가 유진의 목적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일어서자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 앞에서 승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되세요. 전동차에서 내린 유진은 플랫폼을 걸으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무게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진의 눈빛에는 이제 단단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강인함과 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적인 따뜻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제게 고마워해요. 그리고 제가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군인이다. 강한 건 용서와 정의를 함께 지키는 거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말이죠.